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세종시의 뜨거운 감자죠. 보통리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종 현대 에버파크 협동조합식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에버파크 발기인 모집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도태훈 대표님 모셔가지고 자세한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도울손 부동산 대표 도태훈입니다. 현재는 세종 에버파크 분양 쪽에서 일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이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이쪽에 관여해서 뭐 발기인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손님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좋고 나쁨에 대한 부분들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깊숙이 좀 개입을 해서 이것이 저희 그 고객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깊이 법적인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파고 있습니다. 절대 시행사 쪽의 대변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식이 없이 추천해주기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일단 땅을 잘 알고 있고 정확한 계약을 했다는 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업은 가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최근에 화면 보다시피 에버파크 불법 분양 논란, 서민 피해 우려, 이 기사가 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주택법에 관한 지주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좀 약간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어떻게 지금 에버파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다 조합자가 붙으니까 지역주택조합하고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법적인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지역주택조합하고 협동조합하고는 조합 설립 요건이 애초에 틀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협동조합형으로 이름 붙여진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이잖아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꼭 주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살림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물품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고요. 예를 들면 외국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에서 FC 바르셀로나 같은 축구 클럽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발기인 5인 이상이고 출자금을 냈다면 얼마든지 나는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협동조합식 민간임대주택을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죠? 예. 남양주의 위스테이라고 하는 별내 지역에 시범사업을 진행을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입주 2년이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잠깐 보긴 했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럽형 모델을 좀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지금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기업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했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모든 그 개발 이익들을 기업들이 가져가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 이익들을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모델로 만든 것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결국 조합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버파크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최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명칭이 지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판단하시기에 이건 임차인을 모집하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임대주택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송이나 이런 쪽에 많이 이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세종시 분들은. 그런데 지금은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계가 아니고 나는 임대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집을 짓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협동조합식 민간임대주택이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도 예. 이해가 좀 없고요. 그 다음에 저도 헷갈리는 게, 내가 조합원이면서 임대인이면서 시행자잖아요.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도 들고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용역사도 있잖아요. 조합원으로 이제 지위가 승격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당사자이 준비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 건가요?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민간 개발로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행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고 업무 진행 시간이 길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빨리 단축시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협동조합형으로 가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월하게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성을 가민해 버리면 사업 추진이 좀 원활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를 작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올 3월 달에 협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민간임대 공급 촉진지구를 제안했던 겁니다. 그 제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는 그 부분에 대한 수용 알림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럼 진행해 바라거나 아니면 여기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는 것을 수용 알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6월 한 말쯤에 수용 알림을 해주기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 세종시장님도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가 좀 돼서 지난 7월 26일 날 수용 알림을 해주기로 했었었는데 이런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모이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서 가부 결정들을 어느 정도 논의를 하는데 과반 이상은 찬성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일부 위원분들이 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안상을 더 넣으라고 하는 보안이 떨어졌던 건데 수용 알람 상태에서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걸 요구하니까 이미 그런 자료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니면 촉진이거 지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첨부해주면 그 결과를 8월 23일 날 해주기로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었나 봐요.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는 7월 26일 날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8월 5일 날 발기인 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늦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기인 모집도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바라봤을 때 저거는 저 사업으로는 안 돼 하면 아예 수용 알림을 줄 때 거부를 하겠죠. 수용 알림을 준다는 얘기는 일종의 가승인과 비슷하지. 한번 추진해 봐라 라고 하는 거고 촉진지구 자체를 지정하는 것은 차후 일이 되겠죠. 9월 말 정도로 촉진지구는 지정 예정이라고.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용 알람이 보안까지 지금 된 게 지금 사실관계네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협동조합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촉진지구 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한다거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들은 쉽게 통과되는 거고 다른 많은 관들이 협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허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6조 부항에 보면은 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과 같은 지구단위 구역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시간을 버는 거죠.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리는 시간을 벌고요. 그 시간 동안에 금융비용을 버는 거죠. 공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에 국가에서 허그의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미되는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 자체가 청약통장이 없다거나 점수가 낮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도 했잖아요.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가미되는 거죠. 50.1%를 무조건 무주택 세대주한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집이 없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공공적인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지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르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협동조합 민간 임대주택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200명이라는 조합원이 내가 이런 주택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시청하고 조율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법인 하나가 주택 지어서 분양하겠다 이것보다 스무스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고 금융비용을 절약한다는 거죠. 이익을 시행사한테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보증이라든지 주택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협동조합법을 따르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이 세종시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들은 네, 이런 네. 부분이에요. 저는 세종 시민으로 살고 있고 아마 오랜 기간 거의 여기서 살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이 계속 세종시로 실리고 있는데 그렇다 네네. 보면 도시가 성장하다 보면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확장이 되게 되면 주변으로의 어떤 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택지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될 텐데 가장 도시계획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것이 난개발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난개발이 되죠. 이 행복도시 주변은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민간 기업으로서는 투자할 수 없을 만큼 지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개발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한 가지 모델형이 바로 지금 이 협동조합형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종의 삼박자가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시행사와 그리고 그것을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기존에는 이제 기업이었겠죠. 그렇죠. 기업들이 이것을 해서 기업인을 갖고 갔었는데 이 기업들은 업무 대행 쪽에 비용만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만약 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시공사는 믿을 만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건축하는 비용만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 이윤을 좀 분배하는 어떤 개념으로 가서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이 세종시 주변으로의 개발 이익의 많은 부분들은 협동조합원이 좀 가져가고 그 대행 업무를 하는 대행사는 대행 업무에 대한 비용만 가져가게 됐는데 기존에 이제 이 대행 업무하는 그 대행 업무사들이 민간 기업이라 모든 이익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현재 업무 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는 한 곳에 집중적인 금액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전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비용들이 조합원을 구성돼서 같이 참여가 된다면 동시에 여러 군데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 도시의 발전 속도가 많아지고 또 그러한 이익들을 조합원인 우리 일일이 개인 투자자분이나 아니면 어떤 집이 없는 서민들이 임대주택 형태로 10년 동안 안전하게 살다가 나중에 확정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시세 세종시 같이 앞으로 분명히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내가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다가 내가 임대인의 지위로 지으면서 임차인의 지위로 나중에 분양을 받게 된다면 그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이 협동조합원이 갖고 가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윈윈하는 구조의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나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아파트 시행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형성되고 이제 대원이라든지 임원들이 형성이 되면 용역사가 하는 일을 감사하는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용역비를 지출할 경우에 정관대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협동조합에서 하는 역할들은 시행을 하긴 하지만 용역사와 함께 타 파트너로서 그렇죠. 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보통 땅값의 10%만 있으면 신탁사를 통해서 시공사 그리고 PF를 일으켜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지금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일반 분양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요. 보통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려 했지만 그때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평당 300 넘어가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산이 계약한 금액이 거의 5, 600 차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형으로 하면은 이익 부분도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세이브가 되면서 지금의 분양가 4억대 중반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분양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한 바로는 뭐 평당가가 토지가가 한 5, 600 정도 되고요. 그 건설 단가가 한 470 정도 평당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원가만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기부 취납도 해야 되는 일부 부분도 있고 하는데 세종시 현재 분양가가 평당 1,400입니다. 이건 일반 하나의 기업에서 이윤 창출이 되겠습니까? 이윤 창출이 안 돼요. 예.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이건 별도의 이제 개인적인 꿈 같은 얘기인데요. 네네. 제가 이제 이런 협동조합형 마을을 좀 세종시에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지금 저는 남양주의 별내지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진데 여기는 협동조합이 맨 처음에 모든 비용을 다 댄 게 아니고 네. 운영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임대아파트를 관리를 운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그럼 그 운영을 하려면 일자리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 조합원들이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조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뭐 아이들이 공동 육아를 한다면 공동 육아할 때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네. 아파트 관리하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요. 뭐 물품 같은 걸 서로 뭐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면 그런 시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세대수가 거의 제가 보기엔 500세대 맞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3200세대거든요. 3200세대 한 마을이 장래에 지금 내가 조합원으로 임대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소유의 땅이 아니고 조합을 통한 내 소유지만 장래에는 내 소유가 되는 집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모여있는 입주민들은 사실 다 주인들이 모이고 나중에 청산 과정을 통해서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게 되는 개념이다 보니 얼마나 화합이 잘 되고 그 안에서 융합이 되겠어요. 이러면 과거에 있었던 아파트형, 마을 형태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서 주민들의 화합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옆집이 누군지 윗집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이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시행사 쪽에도 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3200세대면 상당히 많은 큰 규모의 단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디보다도 이 커뮤니티 시설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그 안이 하나의 동과 같은 어떤 그 마을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준다면 그 안에 모든 뭐 운동시설 같은 경우 운영할 수도 있고 카페도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일자리를 스스로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 형태로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고, 이런 마을들이 저는 세종시 곳곳에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같은 마을들이. 그리고 여기가 지금 2000세대 더 추가로 공급할 계획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4000세대 이상 돼야지만 초등학교 신설이 되는 걸 알고 그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3200세대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를 증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규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2차 개발이 2000세대가 들어온다면 초등학교도 신설도 가능해요. 왜냐면 부모님들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문제거든요. 그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차적으로 여기 추가 공급을 해서 4000세대를 넘겨서 신설 초등학교를 만드는 거, 이거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한번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기사인데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시범지구를 할 만큼, 여기 약간 유럽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럽형이고 많은 이익을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하나의 성공 사례가 돼가지고 저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데 그 많은 분들이 지역조합주택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세종의 주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조합원이 형성된다 그래도 이 조합원장이 되는 분이나 또 대원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가라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세종시에 있는 많은 그 역량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와 함께 용역사에 적당한 이익을 주면서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를 짜야지 좋은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민간 임대주택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사실관계가 아닌 걸 가지고 남의 카드라 통지만 듣지 마시고요. 행복도시 외곽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협동조합식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게 투자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무주택이라든지 주택을 하나 세종에 갖고 싶은 분들도 3200세대니까요. 충분히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뭐가 좋냐면 이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선착순으로 지정이 될지 아니면 뭐 내부 상황이니까 제가 모르니까 아니면 추첨식으로 될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네. 세종코끼리는 상당히 세종시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나타났을 때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진행하다 보면 고객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투자로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를 저를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법 공부도 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분양팀에 소속을 일부러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주변의 말들이 조업이니까 위험해 그래가지고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찌 보면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가 이것을 투자처로 생각할 것인지 아닐지는 당연히 인지적인 능력이 있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기 때문에 좋은 점과 즉
어떤 리턴이 들어온 나의 보상과 그다음 리스크도 당연히 있겠죠. 그 리스크를 저울질할 수 있는 정확한 팩트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제가 이 영상을 같이 찍는 이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이건 한번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건 아직 불확정성들이 있는 사업이니까 나는 이것이 아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패스를 해버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이 당연히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정부는 계속적으로 법들을 보완해 오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 과정을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은 일단은 그 발기인 모집에 내가 발기인이 되겠다고 청약을 하겠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청약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을 하고 나서 협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정계약을 쓰기 전까지 한 달간의 여유를 주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무조건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환불을 해줍니다. 통장도 신탁자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신탁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불을 해주고, 대신 이제 내가 정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발기인이 되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협동조합이 형성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 5일쯤이 만약에 발기인을 모집하는 그런 기간에 청약 기간이다 하면 저 개인적으로 일단 청약은 넣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선착순으로 간다면 빨리 넣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해놓고 나서 분위기를 보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갈 것 같아 그러면 정계약을 하고, 한 달 정도 동안에 아니다 싶으면 저 같으면 그러면 청약 철회해달라, 법적인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 철회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아니다 싶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판단이 아니다 싶으면 제가라도 청약 철회를 요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법이 있잖아요. 특별법. 네. 이 특별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법에 안 맞으면 누가 시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성문법을 일단 믿으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270억이 들어갔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더 많은 금액을 선 지출하면서 계속 이 사업을 준비한 거고요. 27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선 지출해 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적인 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짚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큰 틀입니다. 토지 계약이 정말 됐다는 게 큰 틀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틀로 봤을 때 사업은 진행이 된다 쪽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협동조합식이라는 그 부분이 사업에 사활을 걸 만큼 큰 리스크는 아니고 잘 진행이 되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주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업 승인 전까지는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택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탈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동의 시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좀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이걸 허가 내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관해서도 법이라고 하는 성문법을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법치국가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나 그 관들이 법대로 모든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모니터링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주체들이 정말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관하고 얼마큼 더 조율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는지, 아니면 그렇게 관하고의 조율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성공 여부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개인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히려 한 달이 연기됐으니까요.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준비하시는 업체들도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언론적인 홍보, 공공적인 홍보,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못 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위원장이든 뭐든 어떤 위치에 있다면 이건 분명히 가기 위해서는 언론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지역 언론사들 있잖아요. 기자분들 불러서 주기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가는지, 또는 관하고는 어떤 관계로 계속 좋은 방법을 추진하는지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행하는 주체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고, 유튜브지만 얼굴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가 제 욕심을 차리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요거 먹으면서까지 얼굴을 내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행하는 쪽들도 그 부분을 해서 언론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팩트 사실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의 공인중개사분들도 1000명 이상이 있고요. 그 고객들과 가장 밀접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공인중개사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테두리 나에서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다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다시 이제 시행사 입장이라면 네네. 결과적으로 3200세대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 그 가장 현장에서 접해 있는 분들은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한 분씩만 손님을 소개해 줘도 이 부분은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 이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발기인들을 모집해서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객관적인 팩트와 그런 부분을 알려준다면 공인중개사들이 이 부분은 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부분은 쉽게 제가 보기엔 세종시에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사업을 좀 들었을 때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주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주택은 이제 저희들도 많이 봐오잖아요. 네네. 지주택은 나쁜 건 아닙니다. 지주택도 결과적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주들이 많은 부분들의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일부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땅값을 더 받고자 하는 욕심들 때문에 어려워요. 최종적으로 토지의 지주 작업이 안 되고 토지 확보가 안 돼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관가의 협조 속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한다면 성공 사례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투자자로서 발기인으로서 참여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주택이면서 내가 여기 주택을 하나 받고 싶은 이런 분들, 부동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좋은 투자 기회인데 우리 고객들에게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한 달에 남았으니까요. 참여할지 말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세한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하는 것들이 그 고객분들에게 가장 선택은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선택할지 안 할지, 선택해라 안 하라가 아니고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수록 선택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전화번호 보셔가지고요. 전화하셔가지고 1대1로 한번 미팅 하셔가지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또 세종 현대 에버파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대표님하고 이런 자리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